죽기 전에 남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한마디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 수십 번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역시 이미 여러 번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마저 돌아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중년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집도 내가 벌어서 산 거다. 자식이 대학 간 것도 내가 고생해서 가능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이 다 누구 덕인 줄 아냐? 처음엔 이 말들이 책임감과 희생을 담은 표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듣는 건 다릅니다. 감사가 아닌 부담이고 존중이 아닌 지시이며 사랑이 아닌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천천히 말라가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중년 남성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부 성취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가족을 책임져온 시간들이 쌓이면서 자신이 이룬 것을 근거로 사랑을 요구하고 존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감정적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말의 뉘앙스가 쌓이고 대화는 상처가 되며 결국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중년 심리상담 전문의 이도형 박사와 정신신경과 전문의 고정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말기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후회는 한결같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끊임없이 말했던 것, 그 말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후회는 반드시 나중에 찾아오고 그땐 고치기엔 너무 늦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진심 어린 희망찬 대화, 가장 좋은 시작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경기도 일산에 사는 58세 박창석 씨는 청춘을 통째로 바쳐 자수성가한 유통업체 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20대 후반, 작은 창고 하나에서 시작한 사업을 30년 넘게 일궈냈고, 지금은 고급 아파트와 수입차를 갖춘 외형적 성공의 상징으로 주변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 앞에서 늘 똑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집도, 이 차도,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백도 다 내가 벌어서 가능한 거야. 처음엔 아내도,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그 말은 점차 감사를 강요하는 듯한 무게가 되어 가족들의 말수를 줄여갔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는 늘 밥이 차려져 있었지만 대화는 단답형이 되었고 웃음소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딸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집에 머무는 시간보다 외부 활동이 많아졌고
생일날조차 부재 중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특별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곤 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가족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요즘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벽 운동 후 갑작스럽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고통을 느끼며 그는 이불을 덮은 손끝을 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고마웠다고만 했어도 딸 얼굴을, 아내 웃음을 더 자주 봤을 텐데 침묵했던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감정은 너무 깊이 굳어버렸고 말 한마디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따뜻한 말을 꺼낼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남자, 부산 사하구의 62세 이종민 씨, 그는 손에 기름때가 마르지 않는 정비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여름이면 더위 속에서, 겨울이면 찬바람에 손이 갈라지면서도 그는 묵묵히 차를 고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자식들에겐 늘 말했습니다. 너희는 공부만 해. 아빠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뒤엔 늘 단단한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 줄 알아? 함부로 쓰지 마라. 그 말은 조언 같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녀들에겐 압박이 되었고 아내에게는 감정 표현을 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가족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가족을 위한 삶이라 믿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집에서는 대화가 줄었고 명절에도 식사 후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만 하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부턴가 대화 중 눈을 피했고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그는 결국 어느 날 작업장 바닥에 쓰러졌고 병원에선 뇌졸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졌고 오른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가족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새어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가에 눈물만 고였습니다. 가까스로 흘러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후회할 줄은 몰랐어.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과의 시간은 이미 멀어졌고 마지막으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한 채 그는 침묵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고단했던 삶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마음을 나눈 이는 없었습니다. 이 두 남자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같은 말, 같은 태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닐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젠가 이들과 똑같은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금은 있으십니까? 그 말, 지금이라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정신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중년의 언어는 감정보다 권위를 담기 쉽고 그 권위는 가족과의 거리감을 만든다고요.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남성 환자의 68%가 가장 후회되는 말로 내가 다 했다는 식의 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가족의 절반 이상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다쳤다 고 응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는 기억을 지배합니다. 중년 남성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과시의 말 한마디는 가족의 뇌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저장되고 그 부정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서적 외상, 언어적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심리학회 보고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내가 다 했다 고 말하는 중년 남성의 74%가 실은 외로움과 우울증 경향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말은 크지만 내면은 공허한 겁니다. 그 공허함은 밤늦게 스마트폰을 붙잡고 외국 주식 그래프를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넘기며 친구에게 내가 그래도 라는 푸념을 할 때에도 모두 드러납니다. 결국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게 했고 그 결과 더욱 외로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이 내가 없었으면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 그걸 꾹 참고 대신 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함께해서 가능했어. 라고 말해 보십시오. 단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는 건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존스 호핀스 병원의 신경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의 긍정적 언어는 뇌의 편도체 반응을 완화시키며 상호 스트레스 수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신경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감정의 신호인 셈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일상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말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성과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바꾸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립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고 말조차도 자신의 업적이나 책임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를 통해 형성됩니다. 말 그대로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것이 정서적 친밀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벌어서 이 집 산 거야. 대신 내가 이 집에 있어줘서 따뜻해. 라고 말해보세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대신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라고 바꿔보세요. 이 짧은 전환이 가족의 눈빛을 바꾸고 식탁 위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 심리학에서는 감사 표현 빈도가 높은 가족이 정서적 안정도가 높고 만성 질환 회복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 한마디로 당신도 가족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동시에 정서 신호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몸의 변화는 곧 마음의 신호입니다. 중년 남성들이 겪는 대표적 건강 이상, 즉 만성 피로, 성기능 저하, 불면증, 소화장애 등은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누적된 스트레스와 정서적 억압이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성기능 장애는 단순한 혈류 문제보다 정서적 고립감이나 관계에서의 단절감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이상을 단순히 건강 문제로만 보지 말고 당신 내면의 외로움이나 억눌린 감정이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자주 깨는 당신,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는 당신, 어느 순간 아내의 손을 잡는 게 어색해진 당신.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몸이 당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병원을 찾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며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피는 습관은 단지 건강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침묵의 시간을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함께하는 시간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비언어적 공감, 빈도가 많을수록 관계 만족도와 장기적 유대감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꼭 무언가를 해줘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함께 걷는 시간, 음악을 들으며 옆에 앉아 있는 시간, 같이 커피를 마시는 조용한 아침, 이런 순간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아내와 대화가 어색하다면 말을 먼저 꺼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옆에 앉아주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숨소리를 느껴보세요. 자식과 벽이 느껴질 때 억지로 설교하지 마세요. 그저 운동화를 신고 같이 걸어 나가세요. 그 걷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 문득 그 아이가 입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침묵이 아니라 함께하는 침묵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그 조용한 시간들이 쌓일수록 가족은 당신 옆에 편안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수많은 관계가 회복된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떠난 뒤에 남겨질 기억이 후회가 아닌 따뜻함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30년간 부부 및 가족 상담을 진행해온 정미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년 남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언어입니다. 말이 가족을 품기도 하고 말이 가족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은 이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야 비로소 그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집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힘들었다 고 말하는 아내에게 너도 힘들었겠네 라는 말 한마디를 아들이 용기 내어 도전한 실패 앞에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라는 말 한마디를 딸이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보며 요즘 어때? 라는 관심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뇌와 마음, 그리고 인생의 기억이 달라집니다. 언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말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말이 앞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는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그 말을 이미 너무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진심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바람따라 이야기 숲은 부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